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나가시려면 교통비부터 계산하시죠? 버스 두 번만 타도 3,000원이 훌쩍이야. 택시는 언감생심이고 지하철은 계단이 무서워서. 이런 말씀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아요. 살림살이 팍팍해졌는데 어디 한번 다녀오려고 해도 교통비만 해도 부담이 크니 그냥 집에 있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병원 한번 다녀오려면 버스 갈아타고 지하철 타고 또 마을버스 갈아타고 지출은 지출대로 체력은 체력대로 나가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겁이 나죠. 그런데요,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정말이에요. 2025년부터는 정부가 어르신들 교통비 부담을 확 낮춰주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교통비 지원 혜택을 마련했답니다. 서울, 경기도뿐 아니라 경북, 대전, 전남, 강원도까지 어디에 사시든지 65세 이상만 되시면 지하철 무료, 버스 무료, 택시 바우처까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총 7가지 순서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질문에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진짜 중요한 정보들까지 놓치지 않고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왜 집에만 있으라고 하냐? 왜 혜택이 나랑 상관없는 데서만 하냐? 이런 속상함 이제는 접어두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바뀐 제도 덕분에 70세 어르신은 농어촌 버스가 공짜, 서울 기후동행 카드 덕분에 교통비 걱정 뚝, 경기도는 무료 환승, 대전은 전용 카드 도입, 지역별로 알차게 혜택이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 어르신, 내가 뭐 혜택 같은 걸 받겠어 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정확한 신청법, 누가 되는지, 뭐가 공짜인지 다음 장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그래서 무엇이 얼마나 공짜냐고요? 지역별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도대체 뭘 얼마나 해주는 건데? 내가 사는 동네는 뭐가 되는겨?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전국 공통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즉 공짜로 탈 수 있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거의 모든 대도시 지하철은 65세 이상이면 무료입니다. 예를 들면요,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종임 어르신은요, 주 3회 서울대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데 기존엔 왕복 교통비만 한 달에 56만 원 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은 전부 공짜, 심지어 서울시에서 나오는 기후동행 카드라는 걸 쓰면 버스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어요. 이 카드 하나면 교통비 걱정이 0이에요. 한 달 6만 5천 원짜리인데 어르신은 추가 할인도 받으실 수 있어요. 매일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효자 아이템이죠. 그리고요, 경상북도는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시내버스랑 농어촌 버스를 완전히 무료로 무려 43만 명 넘는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건 실제로 경북 예천에 사시는 72세 박태호 어르신 얘긴데요. 그분은 매주 장날마다 읍내 장 보러 나가시거든요. 기존에는 왕복 2,000원씩 한 달이면 버스비만도 1만 원 넘었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요, 버스비 한 푼 안 내고 타고 다니실 수 있어요. 박 어르신 말씀이 내 평생 버스 공짜로 타는 날이 올 줄 몰랐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대전시는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를 도입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별도 등록만 하면 시내버스를 무제한 무료로 탈 수 있게 해줍니다. 매번 돈 꺼낼 필요도 없고 카드만 찍으면 되니 손자보다 편하다 하시더라고요. 경기도도 혜택이 크다는 거 꼭 알려드려야겠네요. 65세 이상 어르신은 광역버스 시내버스 간 무료 환승이 가능하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 바우처까지 지급합니다. 혼자 거동 어려우신 어르신에겐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일부 지원도 가능해요. 아직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방 어르신들께서 자주 쓰시는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군내버스 같은 것도 지역별로 공짜이거나 50% 이상 할인되는 곳들이 있어요. 나는 군산 산다, 나는 철원에 산다 하셔도 거의 다 해당됩니다. 어르신, 이거 정말 아까운 기회 아닙니까? 몰라서 못 쓰면 손해고 알면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신청 방법, 카드 발급, 사용 팁까지 싹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 끄면 손해, 진짜로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너무 쉬워요, 어르신. 자, 좋은 건 알겠는데 신청이 너무 복잡하잖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근데요, 생각보다 진짜 쉽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이고, 별거 아니네 하실 거예요. 먼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죠. 어디 가서 신청하는겨? 정답은 간단합니다. 동네 주민센터, 정확히 말하면 행정복지센터예요.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이나 마을 행사 신청하시던 그 동사무소 맞습니다. 그곳에서 직원분께 교통비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하시면 자세히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혹은 시청군청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지역이 많아졌어요. 컴퓨터 잘 못하신다고요? 자녀나 손주가 대신 해드려도 됩니다. 실제로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옥선 어르신 75세는 나는 컴퓨터는 모르고 그냥 딸한테 주민등록등본이랑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 그랬더니 딸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신청해줬대요. 대리 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은 시골 어르신들 직접 나오기 힘드니 읍면 단위 공무원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요양보호사나 복지사분들이 대리 접수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럴 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작년에 신청했는데 정보 변경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안 갔고 가족 구성도 그대로면 별도로 다시 신청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사를 하셨거나 세대원이 바뀌었거나 신분증 갱신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도 별거 없습니다. 신분증 하나, 주민등록등본 한 장 센터에서 뽑아줘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증명서나 해당 여부는 센터에서 확인 가능. 어르신이 직접 못 가시더라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신청하면 언제부터 쓸 수 있느냐고요? 카드형이면 우편으로 카드가 집으로 오고요. 요금 차감 방식은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입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지금 귀찮아서 다음에 하지 뭐 하시면 안 돼요. 시기를 놓치면 1년에 한 번뿐인 기회가 휙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은 6월부터 신청 시작, 연말인 12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 기한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궁금해 하시는 건 이겁니다. 카드 vs 요금 차감, 뭐가 더 좋은지, 실제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진짜 꿀팁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어떤 방식으로 쓰냐고요? 카드냐? 자동 차감이냐? 자, 어르신, 이제 신청까지 딱 하셨으면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 그게 또 궁금하시죠? 에너지 바우처는요, 카드형이냐, 요금 자동 차감형이냐,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르신이 편한 걸로 고를 수 있어요. 먼저 카드형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건 국민행복카드처럼 생긴 실물 카드예요. 신청하고 며칠 지나면 집으로 우편으로 딱 도착합니다. 그 카드에는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이 충전돼 있어서 전기요금 내는 데도 쓰고 연탄, 등유, LPG, 도시가스, 심지어 전기 히터까지 살 수 있어요. 어르신이 직접 가맹점 가서 카드 긁으시면 끝.
사용 방법도 카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충청북도 제천에 사시는 한규자 어르신 79세는요, 연탄으로 겨울을 나시는데 올해는 바우처 카드를 미리 받아서 겨울 들어가기 전에 연탄 200장을 사두셨대요. 이제 마음이 놓여 올겨울은 춥지 않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 요금 자동 차감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전기 고지서나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바로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7월에 전기세가 48,000원 나왔는데 바우처 금액이 충전돼 있으면 고지서에는 그냥 3만 원만 납부하라고 뜨는 거예요. 이걸 쓰시면 카드 들고 다니실 필요 없고 매달 고지서만 보면 자동으로 차감되는 거라 귀찮음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사시는 김일남 어르신은 나는 무릎도 안 좋아서 멀리 못 다니고 고지서로 그냥 빠져나가는 게 편해 하셔서 요금 차감 방식 선택하셨다네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카드형은 다양한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 요금 차감형은 전기도시가스 지역 난방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즉, 나는 전기만 쓸 거야. 요금 차감 추천. 난 연탄도 쓰고 등유도 사야 해. 카드형 추천. 그리고 또 하나, 하절기 여름철에는 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합니다. 즉, 7월부터 9월까지는 에어컨, 선풍기 요금 자동으로 차감되게 해주는 거죠. 그럼 나는 둘 다 하면 안 되나? 궁금하시죠? 안타깝게도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사용처 확인하고 고르셔야 돼요. 어르신, 영상 지금쯤 보시다가 이제 그만 볼까 하시려는 분들, 잠깐만요. 진짜 꿀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음 네 번째에선 실제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1인 세대부터 4인 세대까지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셔야 나한테 얼마가 나오는지 제대로 아십니다. 네 번째 중요 내용. 얼마를 받는다고요? 세대 수에 따라 요렇게 달라요. 아이고 어르신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주는 건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세대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 여름철 전기세, 겨울철 난방비에서 정부가 확실하게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럼 이제 숫자 보면서 풀어볼게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65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세요. 여름에 전기세 좀 덜어주고 겨울에 도시가스비, 연탄값 보태주는 걸로 56개월 동안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대전 둔산동에 사시는 김정순 할머니 76세는요. 지난 겨울에 보일러 한 번 제대로 못 돌리셨던 분인데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나서는 보일러도 하루 2번씩 틀었어.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신 경우가 많죠. 이 정도면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세 두 분이 적당히 쓰기에 넉넉한 수준입니다. 서울 중계동 사시는 정영호 어르신 부부는 겨울에 손주 온다고 전기장판 여러 개 켰는데 고지서 걱정 안 했어요. 정말 실속 있는 지원이죠.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어르신 부부에다가 손주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남 순천의 박정우 어르신 댁은 중증 질환을 앓는 손녀가 있어서 병원 다닐 때도 집에 난방을 계속 틀어놓으셨대요. 의료비도 부담인데 난방비라도 지원받으니 살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 요게 최대치예요. 4명 이상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딱 이 금액까지 지원됩니다. 그 이상 인원이 늘어도 지원금은 여기서 고정이에요.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에서 다세대 가족으로 사시는 이재만 어르신 가족은 4인 세대인데 연탄도 쓰고 전기도 많이 쓰시는 집이에요. 바우처 없었으면 이번 겨울 진짜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 방식이 카드형이든 요금 차감형이든 지원금 총액은 똑같다는 점.
그냥 어르신께 편한 방식으로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세대원 수가 달라졌는데 금액은 그대로네. 이런 분들 계시면 꼭 주민센터 가서 금액 조정 요청하세요.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예요. 자, 어르신. 지금까지 보셨다면 이제 정말 다 챙겨가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챕터에서는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만 싹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건 어디서 확인하냐? 의사 갔는데 어떻게 하냐? 연탄 어디서 사냐? 이런 거요. 이건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 자주 물으시는 질문 총정리. 신청하라는 건 알겠는데 막상 하려면 이건 어떡하지? 저건 또 어디서 알아봐야 해? 이렇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그래서요. 이번 장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 쏙쏙 골라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고 혼자 살아요. 70 넘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혼자 사시고 65세 넘으셨고 수급자시니까 요건을 모두 충족. 29만 5,200원까지 지원됩니다. 주민센터로 고고싱 하시면 돼요. 우리 집엔 장애인 손주가 함께 살아요. 이것도 해당되나요? 예. 세대원 중에 장애인, 중증 질환자, 임산부, 영유아가 있어도 세대 특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24인 세대 중에 몇 명인지에 따라 금액도 커지고요. 작년엔 신청했는데 올해 이사했어요.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예, 무조건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사하시면 자동으로 중지되기 때문에 새로 전입한 주민센터에서 재신청 꼭 하셔야 해요. 안 하시면 혜택 못 받아요. 실물카드는 어디서 쓰나요? 실물카드는 전기, 연탄, LPG, 등유,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주유소, 연탄가게, LPG 배달업체 등에서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연탄 쓰시는 분은 근처 연탄가게에 바우처 카드 긁으면 끝.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되고 본인 부담은 0원입니다. 남은 금액은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복지로 홈페이지, 문자 알림 서비스, 주민센터 직원에게 직접 문의, 이렇게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문자 알림은 신청 시 체크만 하면 잔액이 줄어들 때마다 핸드폰으로 문자 착. 사용 안 하고 남은 금액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해당 연도 내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해요. 그래서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미리 연탄 사두시거나 도시가스 미리 충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카드랑 요금 차감, 뭐가 더 좋아요? 이건 어르신 편하신 걸로 고르시면 돼요. 카드형 내가 직접 연탄, 등유 등 원하는 거 사서 쓰고 싶을 때, 요금 차감형 전기, 도시가스 자동으로 빠지는 게 편할 때, 참고로 여름철 하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합니다. 즉,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주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작년에 받았어도 주소나 세대원이 바뀌었으면 재신청 꼭. 가만히 있으면 지나갑니다. 자식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예, 됩니다. 세대원, 가족, 심지어 공무원 대리 신청도 가능. 몸이 불편하시거나 시간이 안 되시면 가족에게 부탁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어르신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건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드셨죠? 그래서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꼭 한 분이라도 떠오르실 겁니다. 저 집 김 여사님도 대상인데, 우리 동네 복지관에 계신 분도 해당인데, 그분들께 꼭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 하나 남았습니다. 거기선 바우처 꿀팁부터 실생활에 바로 쓰는 요령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실전 꿀팁. 바우처, 이렇게 쓰면 진짜 돈 됩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 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는지 다 아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제일 알차게 쓸 수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장 가서 장 봐도 똑같은 돈으로 누군가는 꼭 필요한 거 다 사고 덤도 받는데 누군가는 그냥 비싼 거 사서 남는 게 없다 하잖아요. 바우처도 똑같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1. 연탄은 겨울 시작 전에 미리 사두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강원도 영월 사시는 한복순 어르신, 작년 겨울에 연탄 떼시는데 11월에 미리 300장 한꺼번에 사두셨답니다. 왜냐? 바우처 사용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 써야 하니까요. 연탄은 한 번에 왕창 사서 쌓아두면 눈 오고 추울 때 굳이 나갈 필요 없이 집에만 있어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2. 에어컨 너무 아끼지 마세요. 아이고, 전기세 아까워서 에어컨 못 켜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7월 9월까지 바우처에서 먼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쓰는 전기는 거의 공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난해 충남 당진 사시는 김영자 어르신, 처음엔 아끼다가 8월 들어 더워서 하루 4시간 에어컨 켜셨는데도 전기요금 2만 원도 안 나왔어 하시더라고요. 몸이 우선입니다. 더울 땐 참고 견디는 것보다 건강 챙기세요. 에너지 바우처가 바로 그걸 도와주는 제도니까요. 3. 도시가스, 자동이체 하셨죠? 고지서 꼭 확인하세요. 요즘 어르신들 대부분 자동이체 하시잖아요. 그러면 고지서도 잘 안 보게 되죠. 하지만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 요금 차감이 자동으로 빠졌다고 해도 그 금액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야 내가 제대로 받았구나 싶거든요. 혹시라도 빠지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했는데 차감이 안 되는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4. 실물카드는 가맹점 확인 먼저.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카드 들고 연탄 가게 갔다가 여긴 안 받아요 소리 듣는 경우입니다. 카드 받으시면 같이 주는 안내문에 가맹점 목록이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아니면 콜센터 1600-3190 여기 전화하셔서 내가 이 카드 여기서 써도 되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요. 5. 여름, 겨울 둘 다 꼭 신청하세요. 어르신들 중에 나는 여름엔 괜찮아 하시고 겨울만 신청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여름에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는 따로 있어요. 여름 3개월, 겨울 7개월. 전부 다 활용하셔야 최대치로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생활에서 정말 도움되는 꿀팁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신 어르신들 정말 잘하신 겁니다. 남들 모를 때 미리 알고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 요약판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최종 정리, 에너지 바우처 한눈에 정리, 헷갈릴 틈이 없어요. 아이고,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는 정말 고급 정보까지 다 아신 겁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다시 언제 신청하랬지? 얼마 준다고 했더라? 이런 거 다시 헷갈리실까봐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종이에 메모하셔도 좋고 자녀분들께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하셔도 좋아요.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만 신청하시면 되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해요. 신청 놓치시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조건.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먼저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중 하나만 받고 있어도 조건 OK. 그리고 세대원 중에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있어야 해요. 65세 이상 어르신,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 소녀가장 등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지원 금액. 자, 요거 중요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해 주는데요.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 고정. 4인 이상이면 몇 명이 더 있어도 최대 금액은 70만 1,3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여름 겨울 합친 총액이에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신분증 들고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 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인터넷 쓰실 줄 아시면 온라인도 가능해요. 자녀분들이 도와주셔도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신청도 가능.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복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도 OK. 에너지는 어떻게 받나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처럼 생긴 카드. 전기, 연탄, 등유, 도시가스 등 필요한 에너지 직접 결제 가능해요. 요금 차감 방식.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빼줍니다. 두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용기간도 다르니 주의. 여름철 하절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 겨울철 동절기 요금 차감 방식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25일까지 실물카드 방식 10월 13일부터 이듬해 5월 25일까지 날짜가 조금씩 다르니까 꼭 확인해 두세요. 카드 받으신 분은 10월 13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남은 금액 확인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주민센터 담당자 복지로 홈페이지 문자 서비스 신청해 두시면 매달 잔액 알려줘요. 자, 어르신들. 이제 정말 다 아셨죠? 올 여름부터는 더운 날 에어컨도 시원하게 켜시고 겨울엔 보일러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셔야죠. 아직 모르는 주변 친구나 이웃 어르신 계시면 이거 봐. 꼭 신청해. 하고 알려주시고요. 어르신들, 오늘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소식을 또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전 국민 지원금 나온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게 그냥 소문이 아니라 정부에서 실제로 준비 중인 민생지원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는지, 얼마나 주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이거 놓치시면 손해예요. 다음 영상에서 그 내용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아유, 또 어려운 거 아니야? 하실까봐. 이번처럼 구수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준비할게요. 혹시라도 나 이거 꼭 알아야겠는데 싶으시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고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일 빠르게 다음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지원금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세요.